안녕하세요. 세상공부 트리거입니다. 제 친구 중에 기러기 아빠가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로 아내와 아이들을 태평양 건너 미국으로 보내고 혼자서 살고 있습니다. 끼니는 밖에서 해결하고 학비와 생활비 보태느라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일에 매달려 사는 모습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로빈 던바의 프렌즈를 읽다 보면 가족이 생존 자체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1846년 중서부 미주리에서 도너 파티라고 불리는 건장한 사람들 90명이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마차를 타고 시에라네바다 산맥을 넘어 캘리포니아로 이주했습니다. 먼 길을 가는 동안 겨울이 왔고 산속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이듬해 봄에 구조되기도 전에 사망했습니다. 놀라운 건 젊은 남자들이 다수였고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동반한 가족들은 높은 생존율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초반 영국 리버풀에서 2살 아이를 키우는 일은 4명의 젊은 엄마들을 대상으로 가족 구성원 및 친구들과 접촉하는 빈도를 1년 동안 기록한 결과를 보면 가족과 자주 접촉한 엄마들이 질병에 적게 걸렸는데 아주 가까운 가족들과 만남이 더 효과가 컸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친척이 많은 아이들은 병에 적게 걸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앤로라반 하멜렌 연구진은 약 800명의 영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족 관계와 17살 때 우울증 발병의 상관성을 조사했는데 11살 이전의 부정적인 경험이 17살 때 우울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부정적인 경험에는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 태도나 학대 그리고 애정 결핍과 가정 불화나 가족의 사망 또는 실직이나 부모의 정신질환 등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을 불사르듯 희생하며 살아가는 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업인들과 모임에서 비슷한 생활을 하신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외국에서 아이들을 키웠고 한국에 들어올 생각도 없다고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만나는데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해 소통하는데 무척 힘들다며 절대 가족들과 떨어져 살지 말라고 충고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족은 함께 밥 먹고 살 부비며 살아야 가족입니다. 가족처럼 친한 친구는 어떤가요? 대학 동창들과 부부 동반으로 속리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30년 넘게 탑을 쌓듯 정을 쌓은 관계라 각자 가정을 꾸려가고 있음에도 설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서로 격려해주는 친구들입니다. 산자락에 위치한 나인밸리파크에서 함께 묶으며 지난 추억을 곱씹으며 행복한 추억을 함께 했습니다. 사람을 점으로 표시하고 관계를 선으로 그린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미줄처럼 견고하고 복잡하게 그려진 그림일 겁니다. 친구는 가족 옆 제일 가까운 주변에 짙고 큰 점으로 그려질 겁니다. 왜 우리는 친구들을 곁에 두고 싶어 할까요? 이 문제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한가란 질문을 통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로빈 던바는 프렌즈란 책에서 친구 덕을 본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으며 특히 경제적 이득 측면에서 친구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취직 자리를 소개해 준다거나 경제적 이득에 도움을 주는 경우는 친구보다는 약한 유대 관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친구들에게 집착하고 많은 에너지를 지불할까요? 미국의 록 가수 짐 모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주는 사람이다. 소설가 로이스 와이즈는 좋은 친구는 완전히 미친 세상에서 제정신으로 가는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 이득을 위해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라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위해 필요한 비타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구의 경계는 무엇일까요? 로빈 데연바는 공항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 앉아있다가 우연히 만났을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옆에 앉히고 싶은 사람 혹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낸다면 받을 사람 리스트에 꼭 포함시키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욕망하는지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지 아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마치 거울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친구는 친구를 통해 나를 이해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존재입니다. 인생에 도움이 안 되며 골칫거리만 안겨줬다고 투덜댈 수 있지만 상처 입은 내게 치료약이며 비타민입니다. 친구라는 존재를 통해 우리는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친구란 존재는 임상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암이나 심장병 또는 치매 등의 발병률을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자살률도 낮춰준다고 합니다. 새벽 4시에 전화할 수 있는 친구만 있어도 삶을 스스로 끝내는 선택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독일 배우 마를레네 디트리히가 한 말입니다. 던바는 150이란 숫자로도 유명합니다.
인간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규모를 150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장류의 털 고르기 행위와 인간의 가십 행위가 매우 닮았다고 말합니다. 페이스북 친구가 수천 명이 넘더라도 친구의 수는 많아봐야 150명 내외일 뿐이며 아무리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로 퀀텀 점프했더라도 인간의 관계는 무한히 확장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사회적 뇌의 용량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덤바의 주장이 학계에서 일반화되어 완전히 수용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중요한 본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애와 친구들과의 우정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요한 삶의 에너지원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